안녕하세요. 이번에 어텐션을 활용한 랭귀지 모델에 대해 설명할 조세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은 문맥 정보가 주어졌을 때 단어 시퀀스에 대한 확률을 할당하는 모델입니다. 아래 수식을 보시면 X라는 조건이 되는 문맥이 있고 L개의 단어 시퀀스 W가 있다고 할 때 이전 시점들의 단어와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T 시점에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로 산출됩니다. 기계 번역 분야에서는 RNN 모델을 활용하여 기본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데 여기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문장에 많은 정보들을 한 특정 사이즈의 벡터에 넣어 기계 번역을 진행하는데 문장 뜻과 그 관련된 정보 전체를 한정된 사이즈의 벡터에다 넣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RNN의 고질적인 문제인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LSTM을 사용한다고 해도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러닝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앞서 말한 두 문제점 중 하나인 벡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풋 센텐스를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고 이 매트릭스에 조건을 걸어 타겟 센텐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긴 문장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캐패시티 문제와 그레디언트 플로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센텐스 1, 2, 3으로 표현된 문장들이 있는데 여기 원래 센텐스의 철자보다 더 이가 많은 것은 서로 다른 사이즈의 문장들을 표현하기 위해 제가 임의적으로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각기 다른 사이즈를 갖는데 모델에 넣기 위한 벡터의 사이즈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트릭스를 사용하면 이 매트릭스의 로우 수는 고정되어 있고 단어 수만큼의 컬럼 수가 생기는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이렇다 보면 문장 전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첫 번째 방식은 단순 컨캐트네이트 하는 방법입니다. 각 단어는 인베딩 된 후에 n차원의 벡터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이런 문장을 구성하는 각 단어에 해당되는 인베딩 벡터를 가져와 단순히 컨캐트네이트 합니다. 이렇게 컨캐트네이트하여 전체 센텐스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매트릭스 F의 i번째 컬럼은 i번째 단어 벡터에 해당되는 그런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이제 또 다른 방식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단순 컨캐트네이트한 벡터에서 컨볼루셔널 필터를 적용하여 일반적인 컨볼루셔널 태스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특정 고정된 사이즈의 문맥 정보를 잘 담는 새로운 리프레젠테이션 매트릭스를 생성을 하는데 이 매트릭스의 차원은 적용하는 필터에 따라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한 표현 방식은 아래 기재된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방법인 바이디렉션 RNN 방식은 이제 이후에 계속 나올 어텐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계속 사용될 방식입니다. 먼저 RNN을 포워드 방향, 백워드 방향으로 각각 학습을 합니다. 이때 RNN을 깊게 쌓으면 파라미터의 수도 많아져서
에러를 전파하기 어렵긴 하지만 데이터가 충분하고 옵티마이저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깊게 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각 시점에 포워드, 백워드 모델의 히든 스테이트를 컨캐트네이트 하는 방식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포워드 모델에 해당하는 보라색 히든 스테이트와 백워드 모델에 해당하는 빨간색 히든 스테이트를 컨캐트네이트 하면 전체적으로 세로로 n 차원의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의 한 컬럼은 한 단어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모델을 사용하는 RNN 대신에는 GRU나 LSTM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방법들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어텐션 메커니즘이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가장 좋다라는 시스템적인 결과가 아직 존재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 하나는 CNN을 사용해서 문법적인 관계를 같이 학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단어를 임베딩 할 때 이 임베딩과 함께 포스텍인과 같은 신텍스 정보를 함께 학습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어 단위보다는 프레이즈 단위로 학습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 이 마지막에 pain in the neck이라는 이 프레이즈 자체가 문제라는 하나의 뜻을 담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단어 단위로 쪼개서 학습을 시킬 경우 이 뜻을 잘 살릴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단어 단위로 학습을 하기보다 뭔가 문구 단위로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선 슬라이드까지는 이제 그 representation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른 설명이었고요. 이제 매트릭스를 구성했을 때 여기에 RNN 구조를 활용해서 기계 번역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먼저 이 화살표로 표시된 스타트 사인에서 시작을 해서 샘플링을 통해서 I라는 단어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I라는 단어를 다음 시점에 인풋으로 활용을 하여 또다시 샘플링으로 like를 예측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 실행하여 전체적인 문장을 생성을 합니다. 이제 문장을 생성을 할 때 매트릭스로 인코딩된 문장에 어텐션을 적용을 합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RNN을 사용해서 한 시점에 한 단어를 생성합니다. 각 타임 스텝에서는 두 개의 인풋이 들어가는데 가장 첫 번째는 직전 시점에서 산출된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각 타임 스텝에서 문맥 정보를 인코드한 고정된 사이즈의 벡터를 뽑아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텐션에 해당하는 AT는 각 타임 스텝에서의 인풋 컬럼에 대한 웨이트입니다. 이 AT의 길이는 매트릭스에서 컬럼의 수와 같으며 매트릭스의 하나의 컬럼이 한 단어를 나타낸다고 할 때 모든 단어의 0과 1 사이에 웨이트가 걸리는 것입니다. 이 FAT는 AT와 그 representation matrix F를 weighted sum한 값입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어텐션이 적용되었을 때 문장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 심볼과 함께 시작하고 문장을 인코딩합니다. 이 인코딩은 앞에서 설명한 그 representation matrix입니다. RNN의 이전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하여 각 타임 스텝에서의 어텐션 웨이를 생성하는데 이때 히든 스테이트와 매트릭스 컬럼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어텐션 웨이를 산출합니다. 이게 실제 모델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과정을 통해 문장을 생성한다고 했을 때 스타트 심볼 이후에 첫 글자가 와야 하니 첫 번째 단어인 I에 가장 큰 어텐션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이 어텐션 히스토리에 표현된 이 어텐션 벡터만 봐도 I의 위치에 가장 큰 웨이트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어텐션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수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epresentation matrix F와 어텐션 벡터를 프로덕트하여 컨텐츠 벡터 C를 산출합니다. 이 컨텐츠 벡터 C를 인풋으로 넣은 후 RNN 모델을 돌립니다. 이후 히든 스테이트를 산출하고 이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 전체 단어에서 한 단어를 샘플링하여 다음 스텝에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그 단어가 I가 됩니다. 아까 앞서 0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와 representation matrix F를 비교한 것처럼 이번에는 1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와 비교를 합니다. 다음 어텐션을 계산하기 위해 1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하는데 어텐션은 항상 새로운 히든 유닛으로 계산하여 값이 각 시점마다 새로 계산이 됩니다. 이후 새로 계산된 어텐션으로 각 컬럼에 어느 정도의 웨이트를 줄지에 대한 A2를 계산하고 아까와 같이 프로덕트하여 계산한 컨텍스트 벡터 C를 또 인풋으로 넣습니다. 이런 과정을 스탑 심볼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다 보면 모든 문장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하는 과정을 따라가 보면 모델이 각 시점에서 아웃풋을 산출하기 위해 어떤 특정 부분에 집중했는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수식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딥 NLP 강의에서 사용하는 노테이션들이 원래 논문에 나와 있는 노테이션과 달라서 둘 다 기재해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논문에 나와 있는 노테이션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각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부분은 딥 NLP 노테이션을 따라갔을 때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논문의 노테이션이고 회색이 딥 NLP 강의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각 타임 스텝에서 우리는 이제 문장의 각기 다른 단어에 집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컬럼에 대해 웨이트를 걸어주는 단어 수만큼의 사이즈를 가진 벡터 AT를 산출합니다. RNN 모델의 히든 스테이트를 SI라고 하고 바이디렉션 RNN을 돌려 나온 representation 벡터를 HI라고 하겠습니다. 이 HI는 전향, 후향 단어들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히든 스테이트 SI와 representation 벡터의 linear transformation 결합으로 E라는 벡터가 생성이 되는데 이 벡터는 representation 벡터 HJ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냅니다. 이후 이 E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여 벡터 알파를 계산하여 어텐션을 계산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앞선 representation 벡터 HJ와
weighted sum하여 컨텍스트 벡터 C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점의 hidden state Si-1 그리고 이전 시점의 output yi-1 그리고 현 시점의 컨텍스트 벡터를 결합하여 현재 시점의 hidden state si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 시점의 output, 현재 시점의 hidden state와 현재 시점의 컨텍스트 벡터 3개를 활용하여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텐션을 계산하는데 이런 리니어 방식이 가장 간단하고 쉽지만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여기 빨간색 박스 안처럼 non-리니어한 방식으로 어텐션 웨이트를 산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리즘 형식으로 살펴보면 인코딩된 매트릭스 F가 있고 E 재료를 심볼 그리고 S 재료를 초기에 학습된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로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ND 심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데 먼저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을 하고 계산된 어텐션 웨이트를 리프레젠테이션 매트릭스 F와 결합하여 컨텐츠 벡터 C를 만듭니다. 이후 이를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와 결합하여 현재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소프트맥스 펑션에 넣어 확률값을 계산을 합니다. 한 가지 팁은 attention weight, 즉 여기서는 UT로 표현이 되는데요. non-linear 펑션을 활용하여 attention weight을 계산할 때는 이 WF 부분이 시간이 바뀔 때마다 계산한 값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WF 값을 미리 계산하여 X로 초반에 설정해 놓은 후 이후 과정을 진행한다면 계산적인 면에서 더 이롭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때까지 봐왔던 어텐션 모델의 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지금까지 봐왔던 모델로 어텐션 웨이트과 컨텍스트 벡터를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함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아래 그림은 계산된 컨텍스트 벡터를 히든 스테이트에 바로 넣지 않고 대신에 생성할 단어를 결정하기 위해서만 이 컨텍스트 정보를 사용합니다. 이 변형 모델을 사용했을 때 트레이닝에는 더 적은 시간이 걸리고 테스트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굳이 샘플링을 하지 않아도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정해져 있어서 어텐션 밸류에 디펜던트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테스트 타임에서만 문맥 정보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샘플링 할 때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까지 봐온 어텐션 모델을 정리해보면 어텐션은 컨볼루셔널 넷에서 풀링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텐션 웨이트를 통해 어느 부분에 강조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바나나 어텐션 모델은 오로지 컨텐츠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2015년에 나온 롱 모델은 구조적인 면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호의 경우는 보통 동사가 문장의 맨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영어는 동사가 문장의 두 번째 순서에 나오는데 이런 정보까지 모두 고려를 합니다. 어텐션 모델은 그레디언트 플로우 문제 또한 해결을 합니다. 여기 각 컬럼에
스칼라 값을 곱해서 컬럼 전체에 웨이트를 걸어주는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큰 에러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텐션이 큰 단어에 더 많은 그레디언트가 실려 LSTM에서의 풀게팅 문제를 돕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모델을 활용하면 각 타임 스텝에 더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부분은 이미지에서 어텐션이 활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강의가 NLP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에서도 그랬듯이 간단히 개념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여기 Show, Attend and Tell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에서 어텐션은 주로 이제 이미지 캡셔닝에 사용이 됩니다. 이미지를 벡터의 시퀀스로 간주한 후 이제 이 어텐션들이 돌아다니면서 로컬 부분을 잘 잡아내는 리프레젠테이션을 계산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네모 부분의 특징을 잘 잡아내는 벡터를 A1, 그 옆부분 파란색의 특징을 잡아내는 부분을 A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어텐션의 산출 과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고 사용되는 트레이닝 데이터는 캡션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종류에 따른 어텐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소프트 어텐션과 하드 어텐션이 있는데 소프트 어텐션은 이 로스 펑션을 인풋으로 미분 가능할 때 소프트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존재하고 전형적인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하여 학습합니다. 컨텍스트 벡터는 앞에서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사용합니다. 하드 어텐션은 로스 펑션을 미분할 수 없는 경우로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따라서 모델에서 n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진 어텐션을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레디언트는 확률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하드 어텐션의 특징 때문에 단어에 대한 로그 확률을 리와드 펑션으로 여겨 강화학습으로 풀어나갑니다. 이 어텐션 모델을 돌린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각 캡션 단어에 해당되는 이미지에 대체로 어텐션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부작용도 있긴 한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문양에 어텐션이 걸려 있는데 이게 옷에 그려진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캡션 단어로는 시계라고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을 보시면 기린을 새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텐션을 활용하면 성능이 상당히 향상되고 해석이 가능하며 캐패시티와 그레디언트 플로우 문제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어텐션 모델을 활용한 랭귀지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